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조카 1일 20이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주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드컵 특집 럭키조카 1, 20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대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 결국 조별리그를 넘지 못하고 월드컵 여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럭키 뉴스는 안타까웠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홍명보호가 사흘의 희망 고문 끝에 북주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굴욕을 맛봤으며 홍명보 감독이 지휘해온 한국 축구대표팀은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JKL조 경기 결과 각조 3위 12개 팀 중 10위도 내려앉았으며 32강 진출의 마지노선인 파리 밖으로 밀어나며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이며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 카타르 대회여서 통상 세 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것은 스위스,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러시아 대회여서 이번이 9번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한국의 최종 순위는 34위이며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해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처참한 성적이며 동시에 역대 월드컵 최하 성적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 성적을 내며 한 해 대회 4강 신화의 주역에서 실패의 아이콘으로 전향했던 홍 감독은 사령탑으로 받은 두 번째 월드컵 기회도 성공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며 다시 한번 추락할 위기에 놓였으며 대회를 불과 1년 앞두고 지휘봉을 잡았던 브라질 대회와 달리 이번에는 개막을 2년 앞두고 선임되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홍 감독은 선임 과정의 공정성도나 여파에 응원받지 못하며 대회를 준비했으며 흩어진 팬들의 마음은 대회가 개막되고도 한때 모일 수 없었습니다. 깊게 부심받는 대한축구협회로서는 이번 대회 대표팀의 성적이 최후의 보도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며 승점 1에 그쳤던 브라질 대회의 저점을 경신한 사상 최악의 월드컵이라 할 만합니다. 조별리그 A조로 묶인 한국은 지난 12일 당시 체코와 1차전에서 2대 역전승을 거뒀지만 19일쯤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선전을 펼치고도 수비 실수에 실점하며 0대0로 섭패했으며 1, 2차전 장소이자 베이스 캠프를 둔 멕시코
과나라 하라를 떠나서 몬테데이에서 지난 25일쯤 치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마지막 3차전에서 조정 끝에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홍명보호는 승점 3에 머물며 조 3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26일에서 28일쯤 사흘에 걸쳐 다른쪽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 있으며 남아공전 직후 기준으로 한국은 3위권 승리에서 4위도 높은 축이라 32강 진출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어진 9개 조 경기에서 한국의 유리한 경우수가 3개만 실현돼도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후 4일에 걸쳐 D조부터 A조까지 9개 조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한국의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7일 경기에서 스페인이 우루과이에 이긴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K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1대3으로 역전패하며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으며 하늘도 훈명보호를 범인생 가운데 이번이 4번째 월드컵 무대였던 한국의 축구의 캡틴 손흥민은 확연한 에이징 커브를 그리며 공격 포인트 제로에 그쳤습니다. 한 골만 넣었다면 안정환, 박지성을 넘어 한국이 월드컵 최다 4골 신기록을 쓸 수 있었으나 한국이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홍 감독 등 대표팀 본진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과다하라를 떠나서 미국을 경유해서 이르면 내일 새벽쯤 인천국제통화를 통해 입국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이 이런 가운데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국제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인 오늘 오전쯤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 훈련장이었던 멕시코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서 치지지가 만나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또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어두는 것은 아니며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선정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8일쯤 선임된 홍 감독 임기는 27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였으며 월드컵에서 32강에도 들지 못하는 실패 반년여길지 물러나게 됐습니다.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조별리그 A조에서 경쟁한 한국은 조 3위로 탈락했으며 체코와 1차전에서는 2대1로 이겼으나 개최국 멕시코와 2차전에서 0대0로 패한 데 이어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었던 마지막 남아공과 경기에서도 0대1로 졌습니다. 조 3위 12팀 간 경쟁에서는 10위로 밀리며 탈락의 고비를 들었으며 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 한국의 최종 순위는 33위입니다. 브라질 대회에서 대표팀을 이끌고 1무 2패 성적을 추락했던 홍 감독은 사령탑으로 받은 두 번째 월드컵 기회에도 성공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가대표 지휘봉을 조개 반납했으며 월드컵의 감독으로서 대표팀을 이끌고 두 번 출전한 것은 한국에서 홍 감독이 유일합니다. 홍 감독은 이번에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 늘 팬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채 월드컵 예선과 본선을 치르했으며 당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가 다른 후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홍 감독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그는 국회 현안 질의회까지 불려나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홍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6승 3무 무패로 통과했으나 평가전에서 브라질 코트디부아르에 잇따라 대표하는 등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노출하면서 경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이며 홍 감독이 이끈 우리 축구대표팀은 남아공 카타르 대회여서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연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선수와 코치 감독을 통틀어 7번째 월드컵 여정에 올랐던 홍 감독
조금 끝내오지 못하고 멕시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한편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무리치고 가장 먼저 16강 공지를 받았으며 캐나다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대회 32강전에서 후반전 시간 2분에 터진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극장 결승골 앞세워 1대0으로 진담승을 당했습니다. 조별리그 B조 2위도 32강에 오르면서 역대 월드컵 첫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던 캐나다는 남아공까지 무너뜨리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하는 기쁨까지 맛봤습니다. 그러나 조별리그 A조 2위로 32강에 힘겹게 합류한 남아공은 이날 패배로 역대 첫 토너먼트 진출에 만족해했으며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42에서 58로 밀었으나 슈팅수에선 12개, 6개로 압도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치열하게 맞붙은 캐나다는 전반 7분 유스타키오의 중거리 슈팅을 시작으로 공세에 나섰으며 캐나다는 전반 44분 왼쪽 코너킥 이후 모이즈 본비토의 문전 헤더가 골대 앞을 기던 남아공 수비수 몸에 맞고 나온 뒤 데릭 코니니어스와 테이전 뷰캐넌의 잇따른 슈팅마저 모두 수비벽에 막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캐나다는 후반 20분쯤 역습상황에서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타니 오르와시의 왼발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게 아쉬웠으며 무승부의 기운이 짙어지던 후반 추가 시간 마침내 캐나다의 득점포가 폭발했고 주인공은 유스타키오였습니다. 유스타키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쯤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흘러나오자 페널티 아크 장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굳게 닫혀있던 남아공의 골문을 열어줬으며 유스타키오의 득점은 결국 결승골이 됐고 또 캐나다는 16강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 관련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역대급 순매도 속에 장중 등락하다 8,390대에서 약보합 마감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8% 폭등하여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56포인트 내린 8,494.65에 장을 마쳤으며 전 거래일인 20일 대형 반도체주 약세에 5.81% 급락해 8,410대를 늘어난 데 이어서 이날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6.93포인트 내린 8,334.28로 출발해서 낙폭을 확대하여 8,120.99까지 밀었습니다. 그러나 장중 하락폭을 줄이다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한때 8,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장마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는 397.54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2원 급등한 1545.2원에 나타냈으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조 7,560억 원 순매도하며 7거래 연속 파해전을 나타낸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조 5,975억 원, 2조 9,32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외국인 순매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직전 1위는 지난 2월 27일쯤에 기록한 7조 530억 원입니다. 외국인은 또 코스피 200 서울시장에서 2,703억 원 순매수했으며 이날 장 초반 코스피 시장은 직전 거래일 뉴욕 증시 약세에 덩달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술주 고정 부담 속 차익 실현이 매물이 이어져 세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업 공개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휘청였으며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이 내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9%나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장마감 앞두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지정학적 긴장감도 커진 분위기였으나 한국 시간 이날 새벽쯤 양측이 서로를 향한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져 군사적 긴장은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에 장초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웠으며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급락하여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며 최근 반도체 업종이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야기했던 만큼 경계 심리가 확대돼 매물 출회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납폭을 줄였고 장 후반에 한때 1% 넘게 올라 8,5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세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돼 관련 기대감도 일부 유입된 분위기였으며 투자자들은 이번 계획에서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여부 등을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져 장마판 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들어선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조목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하락에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도 내렸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SK 등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와 삼성전기,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업 등은 올랐습니다. 이 밖에 LS 엘렉트릭이 미국 생산시설 확충 소식이 올랐으며 또 롯데손해보험도 피임 수술 보도에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약세장에도 대형주 위주로 휘청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820개로 하락 종목의 9배를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 전기전자, 유통 등이 내렸고 헬스케어, 건설, 화학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이날 코스닥 시장을 모처럼 빨간불을 켰으며 코스피 조정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순환매가 나타낸 데다 다음 달 1일쯤 코스닥 출범 30년을 앞두고 승강제 도입 등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번진 영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9.2포인트 오른 920.57에 장을 마치며 지난 24일 이후 세 거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한 것은 또 세 거래 만입니다. 이날 코스닥 상승률은 지난 3월 5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가장 컸으며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03포인트 오른 860.4로 출발해서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장중한 때 923.1일까지 지속기도 했습니다. 급등장에 장 초반에는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으며 올해 들어서 16번째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이었습니다. 외공기관 기관은 각각 381억 원, 5,041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은 5,2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에코프로 BM 등 2차전 지주가 폭등했고 알테오제, 네이버 로보틱스, 주석엔지니어링 등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워닝 IPS, 이오테크닉스, PSK 등은 내렸으며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저스텍은 장 초반 따블을 넘어섰지만 장중 상승폭을 줄여 40%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은 1,555개로 하락 종목 수의 10배에 달했습니다. 네, 앞서 월드컵에서 좀 전해졌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했다는 기감을 선보이긴 했으나 안타깝게도 32강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여러분들 좀 참혹한 모습을 선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제 월드컵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고요. 이제 4년 뒤에는 어떤 월드컵이 치러질지 여러분들이 길게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상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월드컵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고요. 당장
당장 7달 뒤인 내년 1월에는 또 아시안컵이 치러지면서 이제는 아시안컵에 대한 소식으로 넘길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월드컵 관련 소식은 계속 치압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팀은 안타깝게도 탈락했으나 월드컵 특집은 계속 이어갈 테니까는 다른 한 대표팀도 많은 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32강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앞서 뉴스에서 전해졌던 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 캐나다에서는 1대0으로 캐나다가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특히 그 변수가 없었다면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후반 추가 시간에 스테픈 유스타키오가 박스 밖에서 오른발 슛을 기록한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득점을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16강 경기 천리하는데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도 32강전 치러질 텐데 내일 경기 좀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한 경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새벽 2시에 치러지는 브라질 대 일본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이 경기는 빅매치로 꼽히기도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새벽 2시에는 브라질 대 일본 경기가 치러지고요. 이어서 5시 30분에는 독일 대 파라과이가 치러지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네덜란드 대 모로코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주로 일본 경기 중요적으로 치러지니까는 일본 사람 보신 분들은 좀 참조하셔서 일본 대표팀들에게 많은 응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안타깝게도 떨어졌으나 월드컵 경기는 계속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월드컵 관련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럭키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럭키도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